선생님이 아까 시작하면서 많은 예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수능 특강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선생님이 순서를 막 섞었거든요.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한다. 이것과 가장 관련 깊은 생물의 특성은 뭘까요? 그렇지. 여기 지금 광합성이라고 나와 있죠.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중에 광합성은 뭐죠?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 반응. 거기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광합성이라는 말을 안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수초를 수조에 넣고 빛을 비추었더니 공기방울이 막 생겼다. 그 공기방울이라는 게 광합성 결과 생기는 산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술되어도 가장 관련 깊은 생물의 특성은 물질 대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2번.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한다. 이거 뭐죠? 그렇죠.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지렁이가 반응을 보인 거죠? 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 3번 사막여우, 북극여우 나왔네요.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몸집에 비해 몸의 말단부가 커서 막 귀 같은 데 커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한다. 사막여우, 북극여우 사는 곳이 달라서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 결과죠. 가장 관련 깊은 생물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 네 번째, 병아리가 닭이 된다.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가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갖춰가는 과정을 통해 어떤 하나의 성체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발생과 생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한다. 체온 나왔네요. 물론 여러분 중에 막 더우면 땀이 난다니까 선생님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닌가요? 근데 가장 관련 깊은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체온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땀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6번째, 뱀은 아래턱이 분리되어서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하대요. 큰 먹이를 먹기 위해 그렇게 몸의 형태가 좀 바뀐 거네요. 네, 적응과 진화입니다. 그 다음 7번.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난다. 네, 이거 발생과 생장. 선생님, 이거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 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구분하자면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발생, 또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생장,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식물이 반응을 보인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 네, 다음 9번.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들은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결과 부리 모양이 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거 뭐죠? 적응과 진화. 10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분열법 혹은 이분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다분법도 있고 몸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각각이 어쨌든 개체가 되는 걸 그런 걸 분열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무성생식의 일종이죠. 가장 관련 깊은 생물의 특성은 생식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로 든 건 뭐였죠? 대장균이었어요. 네, 대장균도 분열법으로 증식하고요. 아메바, 집신벌레 분열법으로 증식해요. 알아두세요. 다음 11번.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이거 뭘까요? 그렇지. 자극에 대한 반응. 12번.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물의 손실을 줄이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있다. 환경, 사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죠. 적응과 진화입니다. 13번.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선생님,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보자. 오줌의 양이 왜 늘어나냐면 오줌으로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내서 체내에 있는 수분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체액의 농도,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답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가장 관련 깊은 예를 찾으면 되겠어요. 계속 해볼까요? 14번.
가랑잎벌레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나무니까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살아남기 위한 적응 전략이죠. 적응과 진화. 일부 동물이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동면을 취한다 라는 예시도 역시 적응과 진화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름대로 적응한 방식이에요. 다음 15번. 생맹 얘기 나오네요. 뭘까요? 네, 유전. 16번. 미모사는 어떤 것이 닿으면 잎이 오므라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 17번.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는 그럼 물이 귀하겠네. 그쵸? 물을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해서 물의 손실을 줄인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입니다. 그쵸? 적응과 진화예요. 마치 그 선인장의 가시와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밝은 곳에선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진다.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해서 이건 선생님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거야. 알겠죠? 우리 본문에 있는 그런 예시들을 쫙 모아놓은 거니까요.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은 여기서 끝났고요. 탐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귀엽게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뭐예요? 강아지는 생물이죠. 얘는 생물이야. 강아지 로봇은요? 생물이 아니지. 그래서 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해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탐구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강아지 로봇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센서가 있어서 공을 던지면 물어오거나 장애물을 피해가며 이동한다.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서 짖고 걷고 주인을 알아볼 수 있다. 주인이 말을 하면 꼬리를 흔들고 안아주면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그 생물의 특성 중에서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물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말한 그 7가지의 생물의 특성 있죠? 그걸 많이 갖추고 있어야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만 강아지 로봇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 생식하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연료전지를 충전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강아지하고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공통점. 닮았지. 그치? 외형적인 모습이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그랬어. 강아지 로봇도. 그리고 아까 강아지 로봇이 뭐 연료전지를 소비해가면서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막 이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그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네요. 그런 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아지는 뭘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로봇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지. 플라스틱 같은 화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생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고요. 또 차이점. 강아지는 물론 여기 강아지 로봇에서도 연료전지를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 물질대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대사라고 하지 않아요. 효소가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강아지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식물을 먹고요. 그걸 소화시킨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 세포 호흡, 물질 대사 중에 뭐죠? 그렇지, 이화작용. 거기까지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강아지 로봇은 물질 대사가 아니에요. 그쵸? 단순히 연료전지를 소비하는 거야.
이거는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뿐이지 그것을 물질 대사라고 하지 않는다. 또 강아지는 어떤 생물의 특성을 보이냐면 발생과 생장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커요. 발생과 생장. 그리고 자손을 낳아요. 생식. 그리고 그 자손은 어버이와 닮아 있어요. 유전. 그리고 강아지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이런 생물의 특성이 있죠. 그러나 강아지 로봇에서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이거는 강아지 로봇도 갖고 있는 특징이긴 하지만 많은 다른 생물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 로봇은 생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거기 정리해두면 되겠고요.